안녕하세요. 오늘은 동국 SNC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100130입니다. 사실 저는 이름만 자주 봐서 동국그룹에 속할 것이라는 것 말고는 전혀 몰랐는데요. 이번에 알아보니 풍력 관련 주더군요. 제가 예전에 살짝 알아봤을 때는 CS윈드나 CS 베어링 말고는 실적이 괜찮아 보이는 주식이 많지 않았었는데 동국 SNC는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보고 하시면요. 매출액은 감소세입니다. 2017년 3,679억에서 2019년 3,178억으로 줄었습니다. 2년 사이 약 20%가 떨어졌죠.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신기한 게도 떨어지는 와중이었던 2018년이 영업 적자였고 2019년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또 독특한 점은 2020년 1분기를 보게 되면 2019년 1분기 전년 동기와 비교해봤을 때 흑자 전환을 했다는 표기가 나오는 계정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숫자 흐름인데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중심을 좀 잡아보도록 하죠. 먼저 회사의 계유에서 종속회사부터 보게 되면 신한풍력발전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의 내용 자체를 풍력발전기용 윈드타워 판매로 표기하고 있죠. 앞에서 살짝 언급해드렸던 CS윈드와는 경쟁 제품인데요. 하지만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부문보다 철강 부문의 매출이 기존에 훨씬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까지를 보게 되면 2017년 53%, 2018년 54%를 차지하는 매출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018년 심각하게 영업이익이 훼손되었고 그 이후에 2019년에는 매출액까지 줄어드는 형태로 철강 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비 2018년 올랐고 2019년에는 117억에서 146억으로 굉장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19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전체 영업이익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영업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수출의 비중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부진했던 철강 사업을 보게 되면 철강 사업의 부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수출입니다. 수출 매출이 2017년 1,400억에서 2019년 1,050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30% 이상 감소했는데요. 물론 내수 역시 줄었습니다. 내수의 줄어든 비율을 보자면 비율 자체는 훨씬 더 많이 줄었지만 전체 감소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수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 부문도 보시게 되면 건설 부문의 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저희가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부문입니다. 일단 매출 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봤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윈드타워의 수출 부분입니다. 2017년 920억에서 2018년 1113억으로 그리고 2019년 1330억대로 올랐습니다. 2년 사이에 1.5배 정도 상승한 것인데요. 그 사이에 사실 내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대한민국 정부에서 딱히 풍력 관해서 진행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어드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수출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체 윈드타워의 매출을 끌어올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수주 상황인데요. 잔여 수주가 많은 것은 건설 부문입니다. 수주 자체는 윈드타워를 더 많이 하긴 했지만 이미 납품액이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영업에서 추가적인 윈드타워의 영업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숫자를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매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감소 추세인데 부문별 매출에서 본 것처럼 철강 부문의 부진이 2019년과 2018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2018년이 가장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철강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손실난 것과 연관돼 보입니다. 실제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확대된 2019년의 경우에는 매출 원가율이 호전되었으니까 말이죠. 다만 이 같은 흐름과 별개로 판관비는 유사한 수준이거나 소폭 상승했습니다. 개별 계정의 변화를 보게 되면 급여가 줄었고 해고급여라는 계정에 금액도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이런저런 추정상 철강 부문에서 인력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고 그와 달리 수출 비용이라고 잡은 계정이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윈드타워 부문의 수출이 많아서 이 같은 계정이 증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인원 변동의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인력에 대한 급여 총액은 줄었지만 인원 자체는 늘었습니다. 쉽게 추정해보자면 오래된 인력과 신규 인력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래 근무한 철강 부문의 인력이 퇴사하고 신재생 부문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2018년 무려 영업 적자 54억에서 2019년 142억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죠. 영업 외 활동에서는 크게 짚어낼 만한 포인트는 없었고요. 이 같은 영업 활동의 영향이 지속되어서 당기 순이익 역시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해서 89억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동자산의 흐름입니다. 매출은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었지만 유동자산은 2018년 저점을 찍고
2019년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2017년 대비 많이 줄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의 흐름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매출 채권은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철강 부문 중심에서 윈드타워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현금 거래 중심이던 형태가 매출 채권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부문별로 현금화하는 기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알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인프라 산업의 경험에 빗대어 보면 단순 원자재로 볼 수 있는 칼라 인쇄 광판, 그러니까 철강 부문에 비해서 선적해서 설치하는 윈드타워가 현금화하는데 좀 더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매출의 감소에도 매출 채권이 늘어난 것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다만 적어도 이 사업 보고서의 기점인 2019년 말까지로 봤을 때는 불안해 보이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매출 채권 중 3개월 이내 금액이 610억이 넘는 금액으로 전체 매출 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이 오래된 것은 일정 비율로 충당금을 잡아두었는데 6개월을 초과하면 약 40%를 넘는 수준으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매출 채권은 1억 3천만 원 정도로 크지도 않았고, 이 중에서 이미 1억 2천만 원 이상이 충당금 비용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매출 채권이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불안해해야 할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외에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었고요. 비유동 자산 부분의 감소는 매출의 감소에서 영향을 받아서 도미노처럼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부채에서 눈에 띈 건 개별 계정보다 비유동 부채에 비해서 유동 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비유동 부채가 2018년에 비해서 줄었던 반면에 유동 부채의 경우에는 2018년에 비해서 늘어서 무려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다행히 크게 늘어난 계정 하나하나를 뜯어보게 되면 단기 법인세 부채가 가장 많이 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긴 했습니다. 한편으로 2018년 영업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장기 차입을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단기 차입금이 많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총 부채 양은 줄어가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부채 비율도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최근 자료를 보러 가보시죠. 먼저 2020년 1분기 보고서에서 부분별 매출을 보게 되면요, 일단 비중으로 보면 철강 부분의 회복세가 눈에 띕니다. 2019년과 비교해서 45%에서 49.6%, 50%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45.9%에서 39.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동국 SNC가 다시 철강으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쪽 앞쪽에 있는 보고서가 2019년 1분기의 분기 보고서입니다. 분기별 비교를 위해서 2019년 같은 분기의 부문별 매출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철강 부문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작년 동기 전체 매출 390억에서 올해 370억으로 줄었는데 수출과 내수 모든 부분에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과 건설 부분을 합쳐놓은 것을 보게 되면 합계로 봤을 때 일단 먼저 늘었는데요. 윈드타워의 부분을 봤을 때도 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계 260억에서 280억으로 늘었고요. 수출 부분 역시 224억에서 268억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내수는 소폭 감소했군요. 그리고 기타 부문은 5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수출 부문이 새로 생겼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1분기의 철강 비중이 작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신재생 부문으로의 진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작년의 분기 보고서이고 위에 있는 것이 올해 분기 보고서인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작년의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36.5%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 39.2%로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강 부문 역시 54%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같은 영향으로 매출은 750억으로 작년에 720억보다 상승했습니다. 그에 반해 매출 원가는 작년에 66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 650억 수준으로 감소했죠. 게다가 판관비는 매우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판관비의 세부 규정을 보게 되면 인력 비용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수출 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효과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는데 흑자 폭이 굉장히 커서 54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는 금융 수익이 눈에 띄긴 했지만 금융 수익에 대해서 사업보고서에서 따로 크게 언급은 없었고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 역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정년 동기 3억 4천의 적자에서 2020년 1분기 약 60억의 흑자로 크게 전환했습니다. 분기 재무상태표에서도 여전히 눈에 띄는 것은 매출 채권이었습니다. 연간 보고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충당금의 비중도 높았고 정상채권이라고 불리는 3개월 미만의 채권의 비중도 높았는데, 상대적이긴 하지만 분기 보고서에서의 충당금 비중은 더 낮았고 정상채권, 그러니까 3개월 이하인 채권의 비중도 높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이긴 했지만요, 아직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해 보이긴 했습니다. 부채 금액을 총계를 봤을 때 증가하는 금액이 눈에 띄긴 했지만 증가하는 금액의 대부분 중에 하나가 미급 배당금 계정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였고요. 이까지 동국 SNC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는 풍력 기업이 아니었지만 2018년 철강 사업 부문이 크게 훼손되면서 풍력으로 방향을 많이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 이슈가 조명받을 때마다 주식도 뜨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제가 기존에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렸던 CS 윈드와 다른 점은 국내에 공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CS 윈드는 수출량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생산을 주로 했는데 이 전략이 성공해서 매출 향상을 끌어올리는데 용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발주를 진행한다면 국내에서 네트워크
네트워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공장도 국내에 있어서 수출 등 부대 비용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동국 SNC가 좀 더 유리한 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코로나 이후로 보게 되면 주가가 뛰는 날은 주로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조명을 받았던 날인데요. 5월 8일도 그랬고 5월 21일 그리고 6월 26일 이 관련된 날짜의 이슈를 찾아보게 되면 모두 다 신재생 에너지 혹은 그린뉴딜과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주목받아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좀 더 확인해보면 사실 그 자체가 이슈라고 하기에는 이슈와 실제 주가의 반응 사이에는 살짝 딜레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관해서 추진된다면 수혜받을 업종으로 확실하기에 이 같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 오전에 고가를 찍고 꾸준하게 잘 지키는 듯 하면서 결국에는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당장 바로 튀어오르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의 수급은 전혀 없다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관의 유입과 함께 거래량과 시초가를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풍력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말만 있지 크게 이슈가 없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정을 통한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정보에 살짝 느린 개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풍력 테마주 동국 SN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철강에서 풍력으로 변신 중인 동국 SNC를 응원하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